당신은 스스로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면 당연히 도우실 건가요? 안타깝지만 심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1964년 뉴욕의 어느 차가운 밤 한 여성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키티 제노비스는 35분 동안이나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려 38명의 이웃이 창밖으로 그 광경을 생생히 지켜봤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거실 소파에 앉아 구경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은 다수가 모일수록 더 잔인하고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소름 돋는 본능을 마주합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겁한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 저지른 침묵의 살인이 떠오를 겁니다. 이 공포스러운 현상은 결코 뉴스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다니는 회사와 단톡방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의 사무실 풍경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상사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직원을 인격적으로 모욕합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했어? 당신 머리는 장식용이야. 라며 소리치죠.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지고 직원의 눈시울은 붉어집니다. 그 숨막히는 순간에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아마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에 집중하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너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은 굳게 다물었을 테죠. 나서면 타겟이 내가 될까봐 혹은 누군가 대신해주겠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짐을 지지 않게 되는 책임감의 분산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공학적 오류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장담하시나요? 무리 중 한 명을 은밀하게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말이죠. 당신은 그 부당함을 지적했나요? 아니면 함께 조롱하며 웃었나요? 분위기를 깨기 싫다는 핑계는 방관의 가장 비겁한 합리화입니다. 비극을 완성하는 것은 악마의 칼날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그 칼날을 지켜보는 100명의 무관심한 눈동자가 비극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방관의 비극은 은밀하게 존재합니다. 상대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 말이죠. 주변 친구들이 둘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외면하는 그 순간입니다. 외면당한 관계는 서서히 죽어가는 또 하나의 방관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얼어붙어 버리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다수의 무지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 표정을 살핍니다. 모두가 가만히 있으면 혼자 당황하는 게 창피해지기 때문이죠. 별일 아닌가 보다라며 스스로의 직감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사람들이 지나치면 뇌는 왜곡을 시작하죠. 저 사람은 그냥 술에 취한 거야라며 상황을 마음대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우리 뇌의 비겁한 전략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한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당신이 방관자로 남는 순간 공동체의 안전망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음에 쓰러지는 사람이 당신이 되어도 아무도 돕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당신을 지켜보는 100명도 똑같이 방관의 논리를 펼치겠죠. 누군가 도와주겠지 혹은 별일 아닐 거야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됩니다. 방관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 명의 방관자가 두 명을 만듭니다. 침묵이 전염된 광장은 결국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아닌 감옥의 간수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름 돋는 본능을 이겨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 희망의 열쇠 또한 심리학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 명의 방관자가 있는 현장에서도 딱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용기 있는 한 명의 행동이 시작되면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달려가 손을 잡는 순간 사람들의 책임감이 살아납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 방관자를 구조자로 바꿉니다. 당신이 바로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첫 번째 펭귄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자 효과를 깨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방법은 지목입니다. 막연하게 누구 없나요라고 외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빨간 셔츠 입은 안경 쓴 남자분 지금 바로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해야 책임의 분산이 즉시 멈춥니다. 지목당한 순간 분산됐던 책임감은 다시 그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이는 뇌에 설계된 책임감 회로를 강제로 가동하는 스위치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단순히 한 명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의 잠든 양심을 깨우는 구원입니다. 그들이 방관의 굴레를 벗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겁한 관객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상황 의심하기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주변이 조용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비명이 들린다면 설마가 아니라 혹시라고 생각하세요.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훈련은 책임의 1인칭화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즉시 그 문장을 뒤집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밖에 없다면? 이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책임이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독점하는 가치입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죽는다는 절박함이 당신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평상시에 구체적 지목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어떻게 지목할지 상상해 보세요. 상대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명확히 명령하는 상상을 하세요. 반복된 이미지 트레이닝은 실제 위기에서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대중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자 또 다른 살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뱉는 작은 목소리는 고귀한 생명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겐 유일한 동화줄입니다. 당신은 이제 비겁한 공범이 아닌 세상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침묵을 깨고 일어선 당신은 우리 사회의 첫 번째 구조자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곳에 더 이상의 방관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10분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방관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한 눈동자로 비극을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거대한 안전망을 만드는 기적을 믿으세요. 당신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다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동료와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방관자 효과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우리의 연대입니다. 오늘도 유니심리와 함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